1930년 7월 30일 수천 명의 팬들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최초의 FIFA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있었어요. 13개국이 이 챔피언전에 참가했어요. 마침내 주최국은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를 4대2로 이겼어요. 그날 우루과이 팀은 사상 처음으로 FIFA 메인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처음에 그 트로피의 이름은 빅토리였어요. 35cm 높이의 금으로 도금된 은 조각상으로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의 형상이었어요. 니케가 머리 위로 우승컵을 들고 있었죠. 이탈리아 여객선을 타고 첫 월드컵을 위해 몬테비데오로 건너왔어요. 몇 년 후 그 트로피컵은 쥘 리메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고 월드컵을 시작하게 한 FIFA의 세 번째 회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우승컵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1939년 유럽은 매우 불안한 시기였어요. FIFA의 이탈리아인 부회장 오토리노 바라시는 트로피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금고에서 그걸 옮겨서 침대 밑에 신발 상자에 숨겨야 했어요. 트로피는 1970년까지 우승자에서 우승자로 넘겨졌어요. 그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세 번째로 우승했고 그걸 온전히 가지게 되었죠. 그들은 몇 년 전에 우승컵을 찾아낸 피클스라는 이름의 흑백 믹스견이 아니었다면 원래 트로피는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월드컵은 영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트로피는 런던의 우표 전시회에 전시되었어요.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았지만 한 명 내지는 한 무리의 도둑들이 보안 케이스에 침입해서 전시된 지 이틀 만에 트로피를 훔쳐갔어요. 트로피 수색이 바로 시작됐어요. 도둑은 몸값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각되어 체포되었죠. 하지만 우승컵은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때 피클스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도둑 맞은 지 일주일 후 그 믹스견은 주인과 함께 늘 하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피클스는 남 런던에 있는 자기 집 정원 울타리 아래에서 신문에 쌓인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인인 데이빗 코벳에게 그 발견물을 확인하라고 시켰죠. 데이빗은 그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데이빗이 신문지를 열었을 때 월드컵 트로피 자체가 자기의 정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 진짜 트로피라는 게 확인되자 피클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커버를 장식하면서 즉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피클스의 주인은 오늘날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고 피클스는 평생 먹을 개 사료를 제공받았어요. 몇 달 후 여왕 폐하는 영국 팀의 주장이 충분히 받을 만한 상을 수여했어요. 선수들 중 한 명인 노비 스타일스는 경기장에서 우승컵을 들고 그 유명한 춤을 췄어요. 트로피가 없어진 동안 영국 축구협회는 진짜 물건을 못 찾을 걸 대비해 금박으로 만든 청동 복제품을 비밀리에 주문했어요. 잉글랜드는 경기장에서만 진짜 우승컵을 쥘 수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그 다음 4년 동안 그 나라를 여행했던 복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그들의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쥘 리메 트로피를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어요. FIFA는 다음 월드컵을 위한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대회를 발표했어요. 이탈리아 예술가 실비오 가자니가는 7개국에서 출품한 53개의 작품 중 최고의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이 새로운 트로피는 두 선수가 지구본을 들고 있는 동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3번 우승한 브라질의 전설적인 선수인 펠레의 묘사가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예술가는 그걸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FIFA에 따르면 이 트로피는 바닥에 말라카이트 띠가 있는 18K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노팅엄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화학자는 그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고 해요. 만약 그랬다면 금이 밀도가 정말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트로피의 무게가 적어도 68kg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승리한 팀 누구도 그걸 그렇게 쉽게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엄청난 금을 낭비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동상의 지구본 속이 비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 트로피의 무게는 약 6kg이에요. 바닥에는 FIFA 월드컵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1994년 이후 승리한 나라들의 이름을 새긴 판을 아래쪽에 추가했어요. 항상 연도를 표시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자국어로 새겨넣죠.
매 월드컵 주기마다 판을 교체하고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름들을 나선형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 남은 공간이 몇 국가가 들어갈 정도밖에 없을 거라서 피파는 2038년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체품을 내놔야 할 거예요. 트로피는 더 이상 우승팀에서 우승팀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제 우승자들은 금도금된 청동 복제품을 받고 그걸 보관할 수 있어요. 원래 우승품은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피파 세계 축구 박물관에 있어요. 피파 월드컵 트로피 투어를 할 때만 거기서 나오죠. 2022년 투어에서 트로피는 51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월드컵 100주년인 2040년까지 211개 회원국들을 모두 방문하는 게 큰 계획이에요. 또 다음 월드컵을 위한 결승 추첨에 참석할 것이고 지금 월드컵 개막전과 결승전 경기장에 있어요. 트로피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전통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사진작가가 브라질 팀 주장에게 사진에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우승팀 주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승팀은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35억 원 상당의 현금 보너스도 받아요. 2위, 3위, 그리고 심지어 조별리그 우승자들도 꽤나 상당한 몇십억의 보수를 받아요. 지금까지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루과이, 영국, 그리고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 게다가 최소 2개의 오리지널 컵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약 10개의 트로피와 공식 복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파 자체에서도 1983년 브라질에서 일어난 진짜 탐정 소설 같은 일 때문에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브라질 축구연맹이 최초의 오리지널 쥘 림의 트로피를 사무실에 전시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브라질이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이었죠. 어느 12월 저녁 한 무리의 도둑들이 건물의 경비원을 묶고 방탄유리 상자의 나무 틀을 열고 트로피를 가져갔어요. 사무실에는 복제품도 있었지만 도둑들은 진짜만 찾으러 왔기 때문에 가짜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우승컵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립은행은 트로피가 안전하게 반환되면 많은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브라질의 축구연맹의 회장은 우승컵의 정신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 호소는 효과가 없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트로피를 보지 못했어요. 가장 대중적인 이론은 누군가가 브라질의 많은 주조 공장 중 한 곳에서 금괴로 녹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수집가의 지하실이나 침대 및 신발 상자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말이에요. 피클스가 발견한 이후로 영국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축구협회는 그러고 나서 조지 버드라는 보석상에게 트로피를 주었어요. 그는 우승컵의 도금한 청동 복제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영국팀은 대중들에게 그 복제품을 흔들었죠. 4년 후 원래의 트로피가 피파에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하지만 대신 복사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진짜 물건은 버드의 침대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그의 가족은 트로피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걸 경매에 붙였어요. 피파가 그걸 약 5억 원에 샀어요. 그러고 나서 보석상에게 가져가서 300만 원 상당의 복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엄청 실망했겠네요.